정쟁을 이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리를 다 하고 야당이 발목 잡도록 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이런 어떤 국정을 해온 것에 대한 책임. 이거를 어떻게 야당이 발목만 잡았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 일단 이쯤에서 이철희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그 야당이 발목 잡거나 정쟁이 벌어진 1차적 책임이 여당한테 있다는 얘기 좀 수긍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책임이 준엄하게 국민들 목소리를 꾸짖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공수처법이 지금 해석한 거로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법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고 많은 국민들이 한 20년 넘게 이게 수건으로 여겼던 거라 그러면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장치로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면 저 법은 안 만듭니다. 내 발등 찍는 법인데 왜 만듭니까? 그런데도 이 대통령에서는 했다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법을 따져보고 제가 법안을 갖고 와서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법은 어디에도 이 공수처가 대통령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공수처장을 얘기를 하면 그것만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추천위원회가 7명입니다. 근데 6명이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안에 대한 토론은 아니긴 합니다. 요것만 제가 설명을 넘어갈 텐데요. 그런데 7명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합니다. 야당 2명이 반대하면 1명도 추천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데 이게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를 좌지우지합니까? 그리고 그 명문 규정으로 대통령은 일체 개입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장치를 가지고 이걸 중립화시킵니까? 그거는 실제로 해보니 이렇더라는 거 가지고 비판하는 거 제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보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하나요. 선진화법에 의하면 우리가 헌법에는 과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만 불루득이한 경우에는 5분의 3이라는 요건을 갖춰서 패스트트랙 가게 만들어놨잖아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아마 우리 박형준 교수님도 국회의원일 때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죠? 이걸 왜 만들어놨습니까? 극심한 정쟁 속에 문제가 안 풀릴 때는 5분의 3이 동의하면 그래도 가게 만들어주자고는 통로를 하나 열어준 거예요. 이 통로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걸 물제우고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팩트는 심플한 겁니다. 이 부분을 길게 토론할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균형을 위해서 그러면 5분의 3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반대하면 안 해야 됩니까? 그럼 그 법조항은 죽은 조항이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수처법에는 논란이 있어요. 이렇게 공수처법 찬성하는 분과 우리처럼 공수처법 봤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7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 야당 2명의 목도 사실은 한 야당은 친여야 야당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공수처법이라는 건 전 세계 검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은 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하는 거에서는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검찰 개혁하자 하면서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 다 독점시켜놨죠.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까지 정보를 요구하면은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수사 개시권을 사실상 공수처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권의 수평적 분할이 아니라 검찰 위에 사실 공수처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헌법학자들이나 많은 형사법 전문가들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양론이 있다고 봐요. 지금 찬성하는 것과 그 반대쪽이 쫙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패스트 트랙에 처음 올린 안은 그 정신상 처음에 패스트 트랙에서 올린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다. 1년 뒤에. 지금 4+1이라는 법적인 기구도 아닌 데서 막 수정안을 만들어서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이렇게 해서 강행 통과를 하는 건 원래 패스트 트랙에 올린 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패스트 트랙에 올린 그 선진화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적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할게요. 이 공수처법이 대단히 뭐 괜찮은 법이 자꾸 이러는데 우리 2020 국회의원쯤 되더니만 완전히 이제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원안에 없는 독소 중에 독소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수정안에.